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 그 상대도수에 대한 진도를 지난 시간에 기본적으로 나갔고요. 오늘은 교과서 272페이지 문제 4번부터 진도를 나가볼 예정인데요.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모둠 활동으로 하는 거라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자료를 조사해서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령 선생님이 가령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반 학생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분포 특징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처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각 모둠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를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 이지통계라고 얘기 드렸죠. 이지통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1에서 조사한 상대 도수를 분포를 0시간부터 시작하여 계급의 크기를 2시간으로 설정해서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그 결과 세 번째 해야 되는 거는 2015년 우리나라 청소년 하루 평균, 즉 우리나라 청소년입니다. 즉 그 조사하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겠죠. 그 도수 분포 다각형인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입니다. 그거인 옆에 있는 이 표와 그럼 우리 반 애들의 그 기록과 한번 비교해봐라 인 건데, 간단하게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계급의 크기를 2로 설정을 하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바라건대 2시간 미만 사용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고, 예를 들어 이쯤, 그리고 2시간에서 4시간에 해당하는 친구도 이쯤, 그리고 4시간에서 6시간. 우리 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상대도수의 모든 합은 다 1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1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지금까지는 0.1 더하기 0.35가 됐어요. 그러면 이쪽부터는 조금 줄어들어 볼까요? 0. 역시 3으로 할까요? 0.35 0.3으로 갑시다. 0.3 여기까지 오면 0.4가 되겠죠? 0.4에 여기까지 더하니까 0.75네요. 그럼 남아있는 건 0.25가 될 텐데 0.25에 해당하는 거를 역시나 8시간에서 10시간을 동일하게 0.05로 잡고요. 그럼 여기가 0.2가 되겠네요. 이거를 역시 시작하는 건 그 앞에 있는 것부터 설정해서 요렇게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이 바라는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 반. 그렇다면 2015년 조사한 파란색 그 그래프와 우리 반을 비교했었을 때 2015, 즉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의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이 우리 반보다 전반적으로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를 비교하는 것까지 가능하면 되는데요.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그 바로 아래 있는 의사소통입니다. 서영이라는 친구와 민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서영이와 민재가 서로 자기네 학교의 학생들을 통해서 하루 평균 운동 시간을 조사했어요. 봤더니 민재네 친구가 핑크색인데 그래프가 좀 더 치우쳐져 있구나. 민재네 학교 애들이 전반적으로 운동을 더 많이 하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서영이가 처음 한 멘트는 뭐냐면, 하루 평균 20분 이상 30분 미만인 학생 수는 두 학교가 서로 같아. 그래서 20분에 30분 사이를 봤더니 파란색 그래프와 핑크색 그래프가 서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뭐가 같은 거죠? 상대 도수가 같아요. 상대 도수가 같음. 하지만 학생 수가 같은지 여부는 알 수 없어요. 왜? 서영이네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민재네가 몇 명인지 지금 그 정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도수가 같을 뿐이지 이거는 학생 수가 같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서영이 멘트는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민재가 한 멘트를 볼까요? 우리 학교 학생들, 즉 핑크색 그래프가 너희 학교 학생들 하루 평균 운동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쏠려있니? 라고 봤더니 핑크색 그래프가 좀 더 오른쪽에 면적이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민재의 멘트는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는 역시나 273페이지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문제가 풀어지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이 풀이를 바로 볼 것이 아니라 아마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잠깐 영상을 스톱하시고 문제를 먼저 풀기 바래요. 우선은 273페이지의 문제를 봐보게 되면 1번 도수분포표에서 도수의 총합에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그 계급에 뭐라고 했었죠? 지난번 퀴즈에도 있었습니다. 상대 도수라고 한다. 상대 도수 분포표에서 상대 도수의 합,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합은 항상 얼마? 1이다 라고 하는 거. 왜? 모든 도수의 총합분에 결과적으로는 도수의 총합이 될 테니 1분의 1. 그래서 전체 수분의 전체 수가 될 거기 때문에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컴퓨터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멘트처럼 각 계급의 크기가 지금 5로 설정되어 있고 각 계급마다 해당하는 도수들을 입력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 그리고 또한 히스토그램의 그래프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건데요.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이지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어진 각 계급을 설정하고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들을 입력하여 한번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그래프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인 만큼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인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봐보시면 다음은 A 과수원에서 종소리가 굉장히 크죠. A 과수원에서 생산된 사과는 240개 그리고 B 과수원에서 생산된 사과는 300개 A 과수원은 총 240 B 과수원은 총 300개의 사과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때 각 사과당 그 무게를 조사한 건데요. 사과 하나의 무게가 220g에서 240g 미만, 즉 작은 사과가 되겠죠. 그거 해당하는 게 24개, 이쪽은 39개. 이런 식으로 무게가 작은 쪽에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느냐, 왜 이 비율을 통해서 A 과수원과 B 과수원 중 우리가 일명 말하는 큰 사과가 어느 쪽에서 더 많이 생산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우선 첫 번째 풀려고 하는 건 이 표 안에 지금 도수분포표이자 상대도수분포표에 해당하는 이 표를 통해 비어있는 칸인 A부터 F까지에 대한 각각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상대도수가 등장했고요. 상대도수의 총합은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항상 E와 F는 그 값이 무조건 1이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것부터 찾아볼까요? E하고 F는 이미 찾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죠? 1이라고 하는 값에서 0.14, 0.23, 그 다음 0.29, 그 다음 0.21 나머지 상대도수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A에 해당하는 그 값이 얼마? 0.1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다음에 해당하는 B를 찾아볼까요? B도 역시나 같은 방법이 되겠죠? B도 역시나 상대도수 전체 합에서 나머지들에 대한 합계를 다 빼주면, 즉 0.1에서 2 더한 0.35 여기까지 더하면 0.65 그 다음 여기까지 더하면 0.85가 되겠죠. 이만큼의 값을 뺀, 그래서 B는 얼마다? 0.15다 라고 하는 거. 나머지 C하고 그 다음 C하고 D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C에 해당하는 거는 그 도수 전체 합인 300에서 펜의 굵기가 엄청 굵네요. 네, 여기 전체 도수의 합인 300에서 빼면 되죠. 누구? 39, 69, 87, 63을 더한 걸. 그만큼에 해당하는 값이 다 빠지고 난 값이 곧 C가 되는데 나머지 값들을 다 더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58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C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더라? 42더라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D도 전체 도수의 합인 240에서 나머지들에 대한 합계를 다 빼주면 곧 D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건데요. D라고 하는 애의 값은 여러분들이 역시나 덧셈뺄셈에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D는 얼마인 것이 나오냐면 얘는 60이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가 180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B, C, D, E, F까지 해당하는 값들을 다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까지 가능했다면 여기까지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260mg, 260g 미만인 사과의 비율은 어느 과수원이 더 낮은지 말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60g 미만이라고 하니까 260g 미만의 비율을 묻고 있죠. 비율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그 숫자가 아니라 상대도수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 A 과수원에 대한 260g 미만에 해당하는 값은 0.1과 B에 해당하는 값이 아까 전에 0.15였었죠. 그래서 얘는 0.25라고 하는 비율을 차지했었고, B라고 하는 과수원은 B 과수원이죠. B 과수원에서 260g 미만인 사과 같은 경우는 A에 해당하는 값인 0.13에 그 다음 계급의 상대 도수인 0.14. 그래서 얘는 0.27. 다르게 얘기하면 A 과수원에서 260g 미만인 거는 총 25%, B 과수원 같은 경우는 260g 미만이 총 27%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더 낮은지, 어느 과수원이 더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쵸. 상대 도수가 더 낮은 거. 그래서 A 과수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A 과수원. 비율이 낮은 거는 그 값이 작은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이 더 작은 A 과수원이 260g 미만인 사과가 더 적게 생산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4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오른쪽은 어느 사이트 웹툰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들의 나이를 조사한 거고요. 그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니까 그 그래프를 보니까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려. 도수가 가장 크다는 건 한마디로 상대 도수도 가장 크죠. 왜? 상대 도수 자체가 도수의 총합분의 그 해당 계급의 도수이기 때문에 상대 도수가 크다는 건 그 해당 계급의 도수도 크다. 그래서 이곳이 제일 높다는 거 알 수 있죠. 가장 큰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니까 우린 뭘 쓰면 되죠?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30세 이상 회원은 전체 몇 %인가? 30세 이상에 해당하는 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얼마? 0.2. 그 다음은 얼마? 0.1. 그 다음은 0.05. 그래서 우선 상대 도수의 총합을 보니까 0.35인 걸 알 수 있고요. 상대 도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즉 퍼센트로 바꿀 때 뭐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쵸? 곱하기 100을 해서 얼마더라? 35%에 해당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본다면 30대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웹툰을 제일 많이 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다음은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 1학년 학생은 지금 300명이고요. 그 다음 3학년 학생 250명을 기준으로 가족과의 평균 대화 어느 기준? 일주일 동안 가족과의 평균 대화를 조사한 건데요. 그 아래에 있는 상대 도수의 분포 그래프를 각각 나타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1학년 학생 수가 3학년 학생 수보다 더 많은 계급을 모두 구하래요. 사실은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학생 수죠. 그럼 실질적인 숫자로 접근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지 되는데 1학년이 3학년보다 학생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1학년 자체의 상대 도수가 큰 건 무조건 학생 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 점 하나를 볼 건데요. 얘가 지금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입니다. 7시간에서 9시간 미만 사이에 해당하는 게 1학년 같은 경우는 0.44고요. 그 다음 3학년 같은 경우는 0.18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를 보려면 첫 번째 거는 0.44 곱하기 300을 하면 되고요. 왜? 얘는 100분의 44.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44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준에 해당하는 값이 300으로 바뀔 때는 곱하기 300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4, 32, 4, 31라 132명이 되고 그 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는 0.18이라는 상대도수를 갖고 있는데 기준량을 250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0.18 곱하기 250을 하면 되죠. 이거는 암산이 되지 않아요. 암산이 되지 않아서 선생님이 바로 계산기를 해보겠습니다. 0.18 곱하기 250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은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18 곱하기 250을 하게 되면 45명밖에 되지 않네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상대도수 자체가 많고 원래 학생 수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더 많은 학생 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학생 수가 더 많은 1학년이 더 낮을 때인 거거든요. 이거를 뺀 요것만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1학년 같은 경우는 상대 도수가 0.22고요. 0.2인데 학생 수는 300명이기 때문에 66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때 3학년 같은 경우는 상대 도수가 0.3이지만 학생 수는 250명이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75명이네요. 비슷하지만 3학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1학년이 더 많은 계급을 하라고 하니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 하나와 역시나 아예 큰 9시간 이상 11시간 미만 요 두 가지 계급이 된다는 거, 요거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죠. 1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과적과의 대화 시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걸 봐주면 되는데, 좀 더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건 핑크색 그래프. 핑크색 그래프가 곧 누구 했었죠? 1학년. 시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학년들이 그래도 3학년들보다는, 즉 파란색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으니 더 많은 대화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상대도수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이거에 대한, 즉 스스로 해결하기의 문제 2번을 제외한 1, 3, 4, 5번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패들렛에 노트 정리한 거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를 확인한 후 출석을 확인할 거기 때문에 2번은 반드시 제외해요. 지금 말 안 듣고 있으면 아마 2번도 하겠죠. 그래서 2번까지 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 3, 4, 5번을 패들렛에 등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인 만큼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